네, 이번 영상에서는 정적분을 이용하여 넓이, 부피, 길이 등 다양한 양을 계산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넓이를 구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죠. 함수 f가 구간 AB에서 실수로 가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 함수의 그래프가 A부터 B 사이에서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죠. F는 편의상 0보다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X가 A라는 선분, X가 B라는 선분, 그리고 이 함수의 그래프로 둘러싸인 이런 영역이 있습니다. 이 영역을 R이라고 하죠. 보통 R은 집합을 정의대로 쓰면 2차원 R2 평면에 있는 X좌표, Y좌표로 표현된 점들의 집합인데 X의 범위가 A에서부터 B까지. 그럴 때 Y의 범위가 0보다는 크고 X보다는 위쪽이죠. 그리고 함수의 그래프 fx보다는 아래쪽인 이런 영역. 이걸 간단히 줄여서 R은 다른 기호들은 전부 다 당연한 것들이니까 실제 R의 영역을 결정해주는 부등식 X가 A부터 B까지 그리고 Y가 0부터 fx까지 이렇게 표현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R의 넓이 또는 area of R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요? A부터 B까지 적분을 할 건데 fx 이 함수를 dx 이렇게 적분해 주면 이 영역의 넓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적분이라는 게 이걸 작은 구간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였죠. 그래서 밑변에 해당되는 게 dx 또는 델타 x에 해당되는 거고 그 델타 x마다 fx가 작은 사각형들의 높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해서 다 더해준 게 이런 적분꼴이죠. 구체적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가 어떤 3차 함수인데 x의 3승 마이너스 3배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 여기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움직인다고 하죠. 그랬을 때 이 함수의 그래프와 그리고 x축 그리고 x는 2라는 이런 곡선들로 둘러싸인 이거로 둘러싸인 영역을 R이라고 할 거고 그때 그 영역 R의 넓이는 얼마냐라는 게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이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y는 한 번 더 쓸까요? x 3승 간단히 줄였으면 x의 제곱으로 묶어내면 x-2가 되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여기는 3이네요. 이렇게 먼저 한번 묶어낼 수 있고 그러면 x-3이라는 공통된 인수가 있으니까 나머지 x제곱 마이너스 1을 다시 인수분해해서 x-1,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3차 함수의 그래프가 마이너스 1 그리고 1 그리고 3 요 세 군데에서 근을 가지는 3차 함수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그럴 때 x축 그리고 이 그래프 그리고 x가 2라고 그랬네요. x가 2라는 건 여기 x가 2 이런 그래프 이걸로 둘러싸인 영역들 그래서 지금 함수의 그래프는 마이너스 1부터 여기 2까지 여기까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 두 부분의 영역을 구하라 여기의 넓이를 구하라 라는 거죠. 그래서 그 넓이를 계산을 해보면 적분을 하는데 자 여기는 지금 함수의 그래프가 0보다 큰 쪽입니다. 1부터 2까지 이 구간에서는 함수의 값이 0보다 작은 쪽이에요. 그래서 넓이라는 걸 구하려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 영역에서는 함수 x의 3승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 함수를 그대로 적분하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죠? 높이 함수가 0보다 작아졌으니까 그냥 적분을 하면 이 영역의 넓이에다가 마이너스 4가 붙어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넓이를 계산하려면 그 부분은 마이너스 이제 1부터 2까지 동일한 함수를 적분해서 그 차이를 보면 차이를 계산해 줘야지 이 두 영역의 합이 될 겁니다. 적분 계산은 간단하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입체 도형의 부피를 적분을 통해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체 도형의 부피를 적분을 통해서 계산을 하려면 먼저 어떤 입체 도형이 있다고 합시다. 네, 그럴 때 적당한 방향으로 좌표축을 설정을 하고 여기를 이제 x축이라고 하면 x에 대응되는 요 입체의 단면이 있을 겁니다. 단면의 넓이를 x를 쭉 바꿔가면서 계산한 단면의 넓이를 ax라고 적도록 하죠. 네, 그러면 그때 이 입체의 부피는 어떻게 계산되느냐? 여기 x에서부터 우리가 영역의 넓이가 ax인 거고 x에서부터 델타 x만큼 움직이면 넓이가 ax인 이런 작은 원기둥 단면의 모양에 따라 원기둥일 수도 있고 또는 이런 기둥 형태의 입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델타 x가 작아지면 이 입체가 이 주어진 입체 도형의 작은 부피 요소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x축을 따라 입체가 놓여 있는 범위 a부터 b까지 범위에서 여기에서 해당되는 입체 부피 부위는 어떻게 얻을 수 있냐면 네, a의 xi 그리고 델타 x 네, 여기서 리밋 i를 1번부터 n번까지 여기 xi는 이제 a부터 b까지를 잘게 자른 그 각각의 위치들을 xi라고 그러면 되겠죠. 그걸 단면의 넓이 곱하기 두께 해서 부피 요소를 만든 다음에 다 더해서 이걸 n을 무한대로 극한을 보내서 점점 잘게 자르면 이 입체의 부피를 적분꼴로 표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a부터 b까지 입체가 놓여 있는 x축의 범위, 그 범위에서 단면적 함수를 적분한 꼴로 그 입체 부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문제에서 그 부피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R이라는 영역은 X의 범위가 0부터 2파이까지입니다. 그리고 Y의 범위가 0부터 sin X까지 라고 주어졌다고 하죠. 네, 그러면 평면에서 어떤 영역이 될 텐데, 이 영역을 이걸 밑면으로 하고 X축에 따라 수직인 단면이 항상 정삼각형이라고 해보죠. 네, 이게 입체 형태를 결정해주는 조건들입니다. 이렇게 생긴 입체의 부피를 계산해 보고 싶습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R이라는 영역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R이라는 영역은 0부터 파이까지 범위에서 sin x니까 이런 sin x의 봉우리 하나가 나타날 겁니다. 이 영역이 R이에요. 자, 이걸 밑면으로 하고 그러니까 여기 x축, y축이 있었는데 이 위에 x축의 수직인 평면, 요변 여기들마다 이걸 밑면으로 해서 정삼각형을 만들어 넣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 입체에서 그림을 그려보면 x축 그리고 여기 y축이 있어요. 여기서 밑면이 이렇게 놓여 있었다면 사인 그래프가 놓여 있었다면 여기에 x축에 x 값이 하나 정해졌을 때 이걸 밑면으로 해서 정삼각형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정삼각형이 좀 작을 테고 여기서 정삼각형이 커질 테고 얘네들이 이렇게 이동해서 입체 형태를 만들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입체의 부피가 어떻게 되겠냐? 네, 요 x
위치가 정해졌을 때 만들어지는 정삼각형을 생각을 해보면 밑면의 길이가 지금 sin x라는 뜻입니다. 그냥 단순히 밑면의 길이를 u라고 하면 그러면 높이는 어떻게 되죠? 여기가 u고 u면 그러면 높이는 2분의 루트 3 그리고 u일 겁니다. 그래서 이 정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하면 2분의 밑변 곱하기 높이 해야 되니까 4분의 루트 3 그리고 u의 제곱, 이게 정삼각형의 높이입니다. 정삼각형의 넓이입니다. 그래서 이 x에 해당되는 단면적을 함수꼴로 써보면 여기 u 자리에, 밑변의 길이 자리에 지금 sin x를 넣고 싶습니다. 그래서 4분의 루트 3 sin 제곱의 x, 이게 단면적 함수입니다. 단면적 함수를 구했으면 이제 부피 v는 단면적 함수의 적분으로 얻어질 수 있겠죠. x의 범위는 0부터 파이까지. 단면적 함수 4분의 루트 3의 sin 제곱 x dx. 여러분 sin 제곱 어떻게 적분하는지 기억하시나요? sin 제곱은 적분하려면 먼저 4분의 루트 3은 바깥으로 뽑아내면 될 거고, 적분을 0부터 파이까지 적분하는데 sin 제곱은 백악공식으로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x로 고쳐서 적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계산은 여러분 직접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해서 이런 입체의 부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입체 중에서 특별히 회전체인 경우 부피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R이라는 영역이 X의 범위는 A에서부터 B까지 움직일 때 Y가 0부터 fx라는 형태로 주어진 영역이 있습니다. 이걸 X축 중심으로 회전을 하면 회전체가 얻어질 텐데, 그 형태가 어떤 모양이냐면 그냥 A부터 B까지 여기 함수의 그래프 y = fx가 있습니다. x. 그래서 이걸로 둘러싸인 이런 영역, 이게 영역 R이에요. 그때 이 영역을 이제 x축 둘레로 회전을 하면 그럼 어떤 형태가 얻어지나요? 이렇게 생긴 그림이 아래쪽에도 대칭이 돼서 이렇게 나타나고, 회전한 입체는 이런 꼴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럴 때 이 입체의 부피는 어떤 특정한 위치 x가 있으면 요 단면이 이제 회전체인 경우에 단면이 항상 원의 내부 그런 꼴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때 요 반지름이 지금 fx인 거니까 회전체 부피 v는 a부터 b까지 적분을 하는데, 단면적 함수가 어떻게 된 거죠? 단면적 함수가 파이 곱하기 반지름 fx의 제곱. 이게 단면적 함수입니다. 이 단면적 함수를 dx로 적분해주면 그러면 회전체의 부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제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서 영역 R은 x의 범위가 0부터 3까지, 그리고 y는 0보다는 크고 3 플러스 2x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런 2차식으로 둘러싸인 영역을 생각하겠습니다. 여기서 y의 높이에 해당되는 함수를 조금 변형해서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를 묶어내면 x 마이너스 1의 완전 제곱 꼴이 있고요. 그러면 플러스 4가 더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영역은 범위가 마이너스 0부터 3까지인데 여기 1,4에서 꼭지점을 가지는 그리고 x가 3이 되면 0으로 떨어지는, x가 0일 때는 여기가 3이었었고요. 3이 되면 그럼 0으로 떨어지는 이런 그래프, 이런 2차 함수 그래프가 이게 영역 R입니다. 자, 요 내부를 여기서는 문제를 약간 변형했습니다. 약간 변형한 게 뭐냐면 이 영역을 x축에 대해서 회전을 하면 아까 만든 공식처럼 이 fx를 제곱하고 파이를 곱해서 적분하면 되는데, 이걸 y = -1을 축으로 회전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회전축이 여기 -1 여기에 회전축이 있는 겁니다.
이걸 축으로 해서 그림을 회전을 해보면 그러면 그래프는 이렇게 내려갈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까지 내려갈 거고 아래쪽에 이렇게 생긴 대칭된 영역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회전체 위쪽에 이런 단면, 아래쪽에 이런 단면이 있는 그런 회전체가 얻어질 텐데 그때 이 입체 부피를 어떻게 계산할까라는 겁니다. 그러면 회전체의 단면이 여기 단면 그냥 x 여기 x가 있다고 하죠. x에 해당되는 단면이 이렇게 나타날 거고 이게 회전이 되면 원판이 아니라 원판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는 그런 꼴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 x 근처에서 작은 델타 x라는 범위를 잡아서 그 범위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면적을 회전해서 만들어지는 그 회전체의 부피 B를 델타 V라고 하면 부피의 증분 델타 V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계산해 주면 될까요? 반지름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인데 반지름이 지금 중심이 마이너스 1인 겁니다. 그렇죠? 거기서부터 이 함수까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R2라고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안쪽 거리를 R1이라고 하면 이건 R2의 제곱 마이너스 파이 R1의 제곱. 그래서 바깥쪽 반지름을 제곱하고 거기서 안쪽 반지름을 제곱해서 뺀 그 값에다가 이제 파이를 곱해줘야지 이 부분의 단면이 될 거고 그 단면을 곱하기 델타 x 두께만큼 곱해줘야지 부피 요소, 작은 부피 요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피 V는 적분을 해줘야 되는데 적분을 0부터 3까지 범위에서 파이 곱하기 바깥쪽 거리 함수가 뭐죠? 이 함수 F라는 함수에다가 그걸 마이너스 1부터 측정해야 되니까 저기에다가 1을 더해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4 플러스 2x 마이너스 x 제곱 이거의 전체 제곱 파이는 적분 바깥으로 빼놔둘까요? 이게 바깥쪽 반지름의 제곱입니다. 마이너스 여기서 안쪽 반지름 다행히 항상 1이네요. 1의 제곱 그래서 이걸 적분해주면 이런 전체의 부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평면 곡선의 길이를 적분을 통해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곡선이란 게 무엇인지 그 정의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곡선 C 위에 화살표를 썼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벡터 양은 전부 대문자로 쓰고 있는데 대문자가 아니라 볼드체로 표현하고 있는데 제가 칠판 강의를 할 때 볼드체를 구분해서 쓰기가 어려우니까 위에 화살표를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A부터 B까지 이게 변수가 정해지면 평면 R2로 가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T라는 이게 변수가 하나 정해졌을 때 CT라는 점이 정해질 텐데 얘가 평면 2차원 평면 위에 있는 점 XY라는 게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이때 X가 FT, Y가 GT 꼴로 주어질 때 이 X가 FT, Y가 GT라는 두 개의 함수, 이 두 개의 함수가 T라는 매개 변수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T의 범위를 이렇게 주면 이걸 곡선 C의 매개 변수 방정식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곡선들 중에서 길이를 잴 수 있는 좋은 곡선은 매끄러운 곡선들을 대상으로 할 건데 어떤 곡선 C가 매끄럽다는 건 영어의 스무스를
번역을 한 건데, 네, 곡선 C가 스무스하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매개변수 방정식에 등장하는 두 함수 f와 g라는 함수들이 좋아야 됩니다. 어떻게 좋아야 되냐면 이 두 함수가 미분 가능해야 돼요. 미분 가능. 그런데 먼저 끝점, 양끝 전체의 끝점을 포함한 구간에서 여기서 연속을 먼저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양끝점을 제외하고 열린 구간에서 여기서 미분 가능이라고 가정하도록 하죠. 네, 사실 미분 가능이면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연속이 되니까 이 미분 가능 조건만 주면 내부에서 다 연속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연속 조건은 양 끝점에서 추가적으로 더 연속해야 된다라는 조건을 준 거예요. 자, 그럴 때 여기에 덧붙여서 f 프라임 t 그리고 g 프라임 t 얘네들이 0이 되는 경우를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0,0이 되는 경우는 없다. 그럴 수는 없다라고 가정하도록 하죠. 사실 요 각각 f 프라임이 0이 되거나 g 프라임이 0이 되거나 각각이 따로따로 0이 될 수는 있습니다. 매끄러운 곡선이라 하더라도. 그런데 동시에 0이 되면 그럼 곡선이 가다가 서버린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곡선이 가령 이렇게 움직여 간다고 하죠. 그렇죠? 여기가 이제 x축, y축이라고 하면 이 곡선의 x좌표가 ft, y좌표가 gt로 그렇게 주어졌는데 이 중에서 가령 이런 점 비록 곡선이 스무스하게 움직여 가더라도 이런 점에서는 f 프라임 t가 0이 될 겁니다. 그렇죠? g 프라임, g는 움직이고 있겠지만 f의 변화율은 순간적으로 0이 됩니다. 또 이런 점에서는 g의 변화율이 순간적으로 0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각각이 따로따로 0이 되는 건 허용하지만 동시에 0이 되는, 그죠? 요 순서상이 0,0 동시에 0이 되는 그런 경우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곡선의 길이를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 자, x가 ft 그리고 y가 gt로 주어진 그런 매개변수 방정식이 있습니다. t의 범위는 a부터 b까지. 이게 어떤 매끄러운 곡선이 있다고 하죠. 매끄러운 곡선이 있으면 그때 곡선의 길이 랭스 L로 쓰도록 할게요. 얘는 어떻게 주어지느냐? A부터 B까지 적분을 하는데, 자, 뭘 적분하느냐? 네.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주어진 이 곡선에 대해서 V라는 벡터를 생각하도록 하죠. VT라는 건 얘는 X의 미분, Y의 미분으로 만들어진, 또는 얘는 F 프라임 T, Y 프라임 T. 이 곡선의 위치 함수를 미분하면 그러면 이게 속도 벡터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이 속도 벡터의 이제 크기를 재면 그게 바로 속력이 되죠. 여기서는 루트 f 프라임 t의 제곱 더하기 g 프라임 t의 제곱. 네, 이게 속력입니다. 네, 그럼 곡선의 길이라는 건 매 순간마다 짧은 시간 간격 동안 속력 곱하기 시간을 하면 이동 거리가 나오니까 그 이동 거리를 전부 다 누적해서 더해준 게 곡선의 길이가 되겠죠. 즉 곡선의 길이는 이렇게 표현된 속력 함수 f 프라임 t의 제곱 더하기 g 프라임 t의 제곱 속력 함수를 시간으로 적분해 준 게 저게 곡선의 길이에 해당되겠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인 예제에서 곡선의 길이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네, 이 예제에서는 A는 0보다 큰 반지름이고 그리고 원을 생각하도록 하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A제곱. 이런 원의 둘레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 원둘레는 2파이의 반지름 R 또는 A가 된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저렇게 되는지 우리가 곡선의 길이를
계산 과정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지름이 a인 그런 원을 매개 변수 방정식으로 표현을 하면 x좌표가 a배의 코사인 t 그리고 y좌표가 a배의 사인 t 이렇게 해주면 그러면 원의 매개 변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t의 범위는 0부터 2파이까지 이렇게 돌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제 x, y의 t에 대한 미분, 즉 dt분의 dx 미분하면 마이너스 a의 sin t가 될 거고 dt분의 dy, y를 t로 미분하면 a의 코사인 t가 될 겁니다. 이걸 가지고 곡선의 길이를 계산하면 0부터 2파이까지 전체 범위에서 루트 dt분의 dx, x의 t에 대한 미분의 제곱 더하기 dt분의 dy, y를 t로 미분한 거에 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이게 속력 함수입니다. 그 속력 함수를 적분을 하면 곡선의 길이를 얻을 수 있죠. 그래서 0부터 2파이까지 루트 안에 제곱을 해주면 a제곱 사인 제곱 플러스 a제곱 코사인 제곱의 dt 또는 0부터 2파이까지 이게 더해지면 그냥 a만 남을 겁니다. 그래서 2파이의 a가 되더라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어서 우리가 곡선을 다룰 때 자주 등장하는 함수 중에 호의 길이 함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호의 길이 함수가 어떤 건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곡선이 매개 변수 방정식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x는 ft 그리고 y는 gt. 그때 t의 범위가 적당히 a부터 b까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럴 때 호의 길이 함수라는 걸 우리 st라고 쓸 건데 이게 호의 길이 함수입니다. 이건 어떻게 정의될 거냐면 t가 매개변수 t가 시작점 a에서부터 여기 변수 u라고 할게요. 이 t에 대해서 u라는 변수가 a부터 t까지. 그래서 t가 이제 고정된 숫자가 아니고 t가 변화할 겁니다. t가 변화할 건데 그러면 a부터 그 매개 변수가 t까지 움직이는 동안 이 구간에 이거에 대응되는 곡선의 길이를 st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원래 정의역이 a부터 b까지가 있었습니다. 그때 곡선은 이렇게 움직여 간다고 하죠. 점이 t가 a일 때 여기가 t가 b일 때 했었으면 이 사이에 t라는 실제 변화하는 그런 변수를 하나 정해 두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때 여기 a부터 t까지 요 영역에 대응되는 곡선의 일부분이 있을 겁니다. 여기가 이제 t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랬을 때 요까지 길이를 호의 길이 함수 s로 표현하겠다는 뜻입니다. 즉 호의 길이 함수는 어떻게 쓸 수 있을 거냐면 적분을 a부터 t까지 적분을 해야 될 겁니다. 뭘요? 이 곡선의 속도 함수. 자, 이제 t라고 쓰여진 매개 변수를 t를 지금 곡선의 끝점을 나타내는 데 쓰고 있으니까 매개 변수를 u로 바꿔 쓸게요. 그러면 f 프라임 u 제곱 더하기 g 프라임 u 제곱의 루트를 씌워준 게 이제 매개 변수를 u로 한 곡선의 속력 함수이고 그 속력 함수를 du로 적분을 하는 거죠. 적분을 하는데 적분이 범위가 a부터 t까지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다시 쓰면 곡선을 이 호의 길이 함수를 t로 미분해주면 바로 그때 이 속력 함수가 얻어지는 거죠. 이게 여기 정적분을 위 끝에 대해서 미분하면 피적분 함수의 적분 변수 u를 t로 바꿔 끼는 꼴이 되죠. 그래서 f 프라임 t의 제곱 더하기 g 프라임 t의 제곱라는 속력 함수가 얻어지는 겁니다. 또는 이걸 우리가 변형을 해서 ds라는 게 이게
델타 S에 해당되는 적분에선 길이 요소라고 부르는 걸 겁니다. 이게 이런 적분 루트로 표현되는 속력 함수에다가 이쪽에 dt 시간 요소. 그래서 시간 요소에다가 속력이 곱해지면 그게 길이 요소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회전면의 겉넓이를 적분으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주어진 영역 R은 X가 A부터 B까지 범위에서 Y는 0부터 fx까지 이렇게 주어진 2차원 영역이 있습니다. 이걸 X축 둘레로 회전할 거예요. 회전을 하면 그러면 여기 X축이 있고 Y 꼴 fx 꼴로 주어진 영역 R을 회전을 해서 이런 회전체가 얻어질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제 회전체의 부피는 계산해 봤었죠. 회전체의 부피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 거였었냐면 A부터 B까지 단면 넓이를 재서 그걸 dx로 적분해 주면 됩니다. 또는 구체적으로 식을 써보면 V가 A부터 B까지 파이 곱하기 높이, 파이 곱하기 여기선 y가 반지름 역할을 하는 거죠. 또는 그거의 높이가 fx니까 fx의 제곱. 그래서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 이게 단면적의 넓이입니다. 단면의 넓이입니다. 이렇게 해서 부피를 계산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회전면의 겉넓이를 계산하라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겁니다. 회전면의 겉넓이는 얼핏 생각해 보면 그러면 회전면의 넓이라는 게 이런 둘레, 원으로 표현된 그런 둘레들이 모여서 회전면의 겉넓이를 구성하고 있으니까 A부터 B까지 둘레의 길이를 적분해주면 겉넓이가 얻어질 것 같습니다. 또는 이걸 수식으로 써보면 넓이 A는 A부터 B까지 둘레의 길이라고 하면 2파이의 반지름 fx 또는 만약에 fx가 0보다 작다면 양수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절대값을 씌워주는 게 좋겠죠. 네, 이렇게 해서 적분꼴로 써주면 될 것 같은데 조심해야 되는 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 넓이는 회전면의 부피는 단면의 넓이를 적분하면 부피가 얻어집니다. 그런데 겉넓이는 둘레의 길이를 적분하면 겉넓이가 아니에요. 이게 비스듬하게 놓여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보면 비스듬하게 놓여 있어서 실제 둘레의 길이를 적분한다는 뜻은 길이 곱하기 이 델타 x 하면 이런 원기둥 꼴의 면적이 얻어질 텐데 실제 회전면의 넓이는 원기둥이 아니고 이런 비스듬한 형태가 있죠. 그래서 기울어진 원기둥 꼴이라서 넓이가 달라집니다. 실제 얼마나 달라지는지 구체적인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영역 R이 x가 0부터 1까지고 y는 간단히 0부터 x까지 변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x축에서 0부터 1까지 그리고 y는 x 이런 삼각형을 회전을 시켰습니다. 회전을 시키면 이런 원뿔 형태가 나오겠죠. 이거의 겉넓이를 알고 싶습니다. 겉넓이를 가장 간단하게 둘레 길이 또는 이렇게 적분으로 썼다고 생각합시다. 0부터 1까지 2파이에 여기 높이 함수가 x니까 x dx 이렇게 해서 적분을 하면 그럼 이건 파이 곱하기 x 제곱에 0부터 1까지 대입을 해서 파이라는 값이 얻어졌습니다. 자, 이게 이 원뿔의 겉넓이랑 같을까요? 원뿔의 넓이를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원뿔을 전개도를 통해서 펼쳐보면 이런 부채꼴이 될 겁니다. 그때 이 반지름은 여기 대각선의 길이 그러니까 루트 2가 되겠죠. 이게 루트 2. 네, 그리고 이 호의 길이가 어떻게 되죠? 호의 길이는 이 원뿔의 밑면
인변의 원둘레니까 반지름이 1인 1의 둘레입니다. 그래서 2파이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 영향력의 넓이 A는 2분의 1의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 그래서 2분의 1의 루트 2 곱하기 2파이. 즉 이게 루트 2 파이가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적분으로 계산한 파이랑 전혀 다른 값이죠. 네, 이게 맞는 넓이 계산 방법이고, 예, 단순히 원둘레를 적분한다고 해서 회전면의 건널비가 얻어지는 건 아니란 뜻입니다. 네, 그럼 회전면의 건널비가 둘레 함수를 적분한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떻게 적분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살펴보죠. 네, 곡선의 매개변수 방정식이 있습니다. 곡선은 x가 ft 그리고 y가 gt로 주어져 있습니다. 네, t는 범위가 a부터 b까지. 네, 이렇게 생긴 곡선을 x축으로 회전했습니다. 네, 그랬을 때 이거의 건널비는 어떻게 되느냐? 회전면의 건널비는 넓이 a는 적분을 하는데 a부터 b까지 2파이 그리고 여기 x축으로 회전할 때 y 좌표 즉 gt가 x축에서부터의 거리니까 반지름에 해당되죠. 회전면의 반지름에 해당됩니다. 그랬을 때 gt 이렇게 놓고 이걸 적분하는, 네, 이렇게 하면 이게 둘레 함수, 네, 둘레를 적분한 겁니다. 이거의 적분으로는 건널비를 얻을 수 없다 그랬었죠. 그러면 어떤 보정항이 필요하느냐? 건널비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요 사이에 곡선의 속력 함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곡선이 실제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를 반영을 해서 적분을 해야지 건널비를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곡선의 속력 함수, 그러니까 루트 안에 f't의 제곱 더하기 g't의 제곱, 이게 곡선의 속력 함수죠. 속력 함수를 여기다 곱해서 적분을 해야지 건널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좀 간단한 경우로 가령 y가 fx, y 꼴 fx로 주어진 그런 그래프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여기서 x는 a부터 b까지 움직이고 있어요. 이걸 x축으로 회전을 했습니다. 네, 그랬을 때 그럼 건널비 a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네, 그 이유를 먼저 써볼까요? x는 요 함수의 그래프 y 꼴 fx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쓰면 x는 t라고 두고 y를 ft라고 주면 됩니다. 그렇죠? 네, 거기서 x가 a부터 b까지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즉 위에 있는 정리해서 f 대신에 t를 쓰면 되고 g 대신에 ft를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0부터 a부터 b까지 적분을 하는데 2파이에 높이 함수가 이제 ft일 거고요. 루트 안에 이 그래프에 속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첫 번째가 t, 미분하면 1이 남죠. 미분해서 제곱하면 플러스 두 번째는 이 함수를 미분해서 제곱을 한. 네, 이게 그 속력 함수가 되고 이걸 적분하면 네, 그래프로 주어진 네, 이 곡선을 x축 둘레로 회전해서 만들어진 그런 회전체의 건널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예제를 하나 계산을 해보도록 할까요? y는 루트 x라는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x는 범위가 0부터 4까지 움직인다고 하죠. 이걸 x축 회전을 했습니다. 네, 그때 건널비가 얼마나 되느냐라는 게 우리가 알고 싶은 양입니다. 자, 그래서 fx라는 게 루트 x고 또는 얘는 x의 2분의 1승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걸 미분하면 2분의 1의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또는 2 루트 x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이때 건널비 a는 이제 0부터 4까지 적분을 해야 되는데 2파이 그리고 높이 함수 fx 그 루트 x 거기다가 루트 안에 1 더하기
도함수의 제곱. 그래서 제곱하면 4x 분의 1의 dx. 네, 또는 이 파이는 바깥으로 써도 될 거고요. 0부터 4까지 적분을 하는데 이건 정리해주면 루트 안에 x가 하나 들어갔고 x가 들어가면 플러스 4분의 1 이런 꼴일 겁니다. 이걸 적당히 치환해서 접근을 하면 그러면 건널비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